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 장정으로 축구 장정!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토트넘과 맨유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팬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경기가 뭘까를 보다가 토트넘 맨유전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 경기, 해봤습니다. 이 경기 꼽았습니다. 아 근데 네. 벌써부터 막 승부 예측이 들어가는데 맨유 2대0 승 막 이러고 그 맨유 팬이신가 봐요? 토트넘의 첫 경기 브렌트포드전이었죠. 강건한 1차 압박이 잘 되느냐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게 숙제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압박이 성공이 되면 바로 상대 진영에서 하프라인 이후부터 빠른 전환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여기서 좋은 슈팅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느냐. 브렌트포드가 쇼패스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빌드업을 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네. 수비를 하고 있었죠. 특히 후반전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내려앉았어요. 파이브백 같은 느낌. 내려앉아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롱킥을 또 때리고, 사실은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짧은 빌드업을 공략할 만한 기회를 많이 갖진 못했습니다. 네, 토트넘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습의 기회를 한번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상대 브렌트포드가 특히 후반전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앉아서 역습만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뭔가 상대의 지공 상황에서 여기서 끊어서 역습을 나갈 만한 그런 전술을 선보일 기회가 별로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는 맨유전 때 사실 새롭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공 상황. 그러면 상대는 완전히 내려섰다. 그럴 때 역시 부분 전술이죠. 네, 메디슨, 그 다음에 히살리송, 손흥민,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온 우도지, 에메르송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스킵 선수와 여기서의 또 부분 전술. 이런 부분 전술들이 잘 되느냐. 시도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제 손발이 좀 맞아 들어가는가, 또는 이 조합보다는 좀 다른 조합을 좀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첫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동선이 계속 겹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우도지, 메디슨 이런 선수와 함께 오히려 우도지 선수가 자꾸 하프 스페이스만 공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도지 선수를 터치라인 플레이 쪽으로, 네. 손흥민 선수를 보내고. 조금 중앙 쪽으로 살려주기 위한 운영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차라리 히샤를 빼고 페리시치를 이쪽에 놓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넣는 그거는 이제 선발 때 그렇게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히살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넣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쉽지 않겠죠? 히살리송을 아예 1라운드 경기만 보고 손흥민 때문에 뺀다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크로스 공격, 약간 단순한 공격에서의 세컨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래도 헤딩 경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히살리송 같은 유형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전술의 조합에 있어서 지공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손흥민과 그리고 이 히살리송 두 선수에게 아마 조금 더 스위칭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려는 주문을 하긴 할 수는 있어요. 두 선수의 그 궁합을 봤을 때, 네. 잘 될까? 제일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는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지금 역할이 가장 풀기 힘든 숙제인 것 같아요. 중계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 케인의 30골 네. 그거를 커버하려면 케인이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디슨 선수를 기점으로 여기서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몇 차례 시행착오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브렌트포드전 때 그런 공격적인 운영을 높은 위치에서 하는 운영, 그거는 계속 밀고 갈 것 같아요. 아, 공격적인 운영? 네. 그런데 이제 빌드업 체계는 후방에 2명을 남겨놓은 체계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이 왼쪽이 주 루트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 에메르송 정도는 약간 후방 대기. 왼쪽에 있는 가르나초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전술적 마크맨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산초가 오든 가르나초가 오든 이런 선수가 수비하러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전진해 있고, 하지만 그 뒤에서 상대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공격 가담을 여기 막 올라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한쪽이 우도지가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에 공략하고 있으면 에메르송 선수는 자신의 마크맨을 앞에 두고 뒤에서 대기하는 형태. 이것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기조를 이제 이 맨유니까 이제는 좀 수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진 않고 스타일은 그대로 갈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전술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콘테, 누누 이럴 때는 전체적인 팀의 라인이 좀 낮기 때문에 상대가 할 수 없이 좀 올라와요. 꾸역꾸역. 중하위권 팀들도 토트넘 만나면 아이씨 얘는 왜 이렇게 쳐져 있어? 그래갖고 같이 쳐져 있으면 어떤 축구 됩니까? 저 중계하면서 이런 축구가 되는 거고요. 아 왜 이렇게 쳐져?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면 그러면 뒷공간이 나오니까 그럴 때 역습하는 거예요. 케인을 필두로 해서 손흥민 역습이 나오면 그러면 손흥민이 골 찬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간이 네. 생기니까. 브렌트포드전은 그 친구들이 너무 수비가 내려가 있고 수비 위주의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팀들, 중위권의 다른 팀들도 상당히 당겨서 달라붙는 팀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공수가 전환되면서 공간이 생기는 찬스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수비 숫자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맨시티도 그렇게 골이 많지가 않아요. 골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결국 축구에서 프리미어리도 그렇지만 골이 거의 나오는 거는 조금 상대가 주거니 받거니 또 빠르게 전환을 하거나 또 세트피스나 뭐 이럴 때 또 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지는 브렌트포드전을 통해서는 아직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실전에서.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손흥민을 뺀 거는 저는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보여져요. 손흥민을 그때는 중앙 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돌렸어야 된다. 페리치를 집어넣고 여기서 한쪽 풀백이 약간 대기하는 차원의 운영이 되더라도 미리 쓴 손흥민을 아예 공격적으로 중앙 쪽에 놓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손흥민을 빼냐? 저기서는 스킵을 빼던 미드필더를 바꿔서 손흥민을 중앙으로 돌려주는 것이 좀 맞았다. 토트넘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4연패 뒤에 지난 시즌 33라운드에서 2대2로 비겼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5경기 1무 4패죠. 그리고 토트넘이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리그 22경기 3승 8무 11패. 매우 약합니다. 네, 이건 이제 상대 전적인데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토트넘은 지금 예전에 누누랑 콘테 이 감독이랑은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바뀐 감독이에요.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2대2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맨유 같은 팀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토트넘이 1차 압박을 강건하게 할 거예요. 네. 왜? 브렌트포드와 다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쇼패스 빌드업을 하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상대의 이런 압박에 배치된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풀어내는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요. 한 명이 올라가요. 뭐 여기에 루크쇼 선수가 먼저 전진을 합니다. 네. 전진하면 저기서 압박을 붙어주되 센터백 한 명이 이렇게 슬쩍 요 사이로 네. 올라가면서 네. 네. 마치 미드필더 지형처럼 올라와서 그래서 상대 이 선수를 약간 분산시키고 여기서 뭐 찬스를 이렇게 빌드업을 이렇게 오나나가 와서 사자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태의 빌드업이 되기도 하고요. 한쪽 풀백은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빌드업이 되고 카세미로를 중심으로 해서 네. 3-1 빌드업 또는 마운트 같은 선수가 순간적으로 카세미로를 도와주면서 3-2 빌드업.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까지도 내려와서 공을 빌드업에 관여하고 또 네.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쪽, 이 라인에서 지원하는 또 사이간 공간으로 미리 내려가서 패스를 받는 이 움직임이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여기 갔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운트 선수를 기용을 해서 마운트가 보통 도와줍니다. 카세미를 순간적으로. 혹은 루크쇼가 아예 상황 보고 인버티드하게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은 벌려지고 그리고 카세미루 쪽에 루크쇼가 이렇게 들어와서 마운트는 위로 올라가고 3-2 빌더. 이쪽에 완비사카도 조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루크쇼 선수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런데 공이 좀 밀렸어. 그러면 센터백 벌어져. 그럼 누가 내려옵니까? 카세미루가 내려와요. 그리고 마운트가 이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른바 약간 라볼 피아나처럼도 빌드업이 되고 테나우가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거는 1차 빌드업 체계를 상당히 공 흐름에 또 상대 압박에 동선에 대응해서 매우 유연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난 경기는 울버햄튼전은 뭐 전반전에 약간 그 맨유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후반전에는 사실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멤버가 네. 예를 들어서 쿠냐 같은 공격수 있잖아요. 이날 엄청 잘했고요. 그리고 네투
또 마테우스 누네스 이런 선수들이 개인 능력들이 원래 다 좋은 팀이에요. 황희찬도 교체해서 잘했죠. 네, 여러분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채팅에 지금 황희찬 올려주셨지만 선수 칭찬 많이 멤버가 받았어요.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 사실 울버햄튼이 조금 그거에 맞지 않는 조금 수비적인 어떤 축구를 좀 했지. 맨유전 후반전은 와 맨유 상당히 고전했다고 봐야 돼요. 네. 오나나 키퍼가 막 선방도 하고 막 여러 차례 막아주고 수비에서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맨유는 이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 예를 들어서 맘비사카는 여기서 오른쪽 풀백이죠. 그러면은 보통 루크쇼 위치 확인 3번, 벤치 확인 1번이에요. 그게 뭐냐면 벤치에서는 가끔 루크쇼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은 야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맘비사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네. 수비 쪽 밸런스에 한 명은 항상 언밸런스하게 숫자 싸움을 위해 대기하고 있죠. 네. 네. 자기 마크맨 뒤쪽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풀백들 간의 약속된 밸런스 움직임이 매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울버햄튼에게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하나하나 공간 영역에서의 이 수비할 때 상황을 보면 약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을 잘하고 유기적인 있다라는 얘기죠. 네.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올 시즌에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네. 그건데 이제 문제는 공격 파괴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안토니에 대해서 음. 계속 어떻게 보시냐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안토니가 첫 경기는 움직임 좋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안토니가 뭐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을 때도 있었고 공을 달고 조금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있었지만 뭔가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느끼기 때문에 다들 그런 안토니 얘기를 대신에 하시는 거죠? 누구 다른 선수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확실한 대안이 그렇게 없어요. 네. 산초 선수를 오른쪽을 돌려서 물론 쓸 수 있긴 하겠지만 테나 감독이 그렇게 원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산초는 그냥 폴스 나인이나 왼쪽 이쪽을 좀 그냥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안토니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1차전 때 다른 프리시즌 때 조금 안 좋았던 경기에 비하면 1차전 때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가르나초 선수를 조금 도전적으로 선발로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는 완비사카는 뭐 요즘에 상당히 무르익은 기량이에요. 네, 맞아요. 움직임이 일단 좋아요. 오프더볼 움직임. 딱 하다가 본인이 휙 올라가야 될 때 순간적으로 공간을 파고들거나 올라가야 될 타이밍 이제 되게 잘 알아요. 네. 공이 물론 투입이 안 되지만 잘 안 주더라고. 올라가도 근데 결정적일 때라도 뭐 태클 같은 거 해주고 수비해주고 맞아요. 그 경기도 결정적인 수비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태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황희찬 슈팅한 거 있죠? 그거 완비사카가 블로킹한 거예요. 비카리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비카리오랑 오나나 키포도 비교를 하시는데 오나나 키포는 워낙 빌드업 능력이 좋기 때문에 특히 토트넘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나올 수 있어요. 토트넘이 5명 압박하죠? 짝 안토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오나나가 일로 차주는 거예요. 중거리 킥. 오나나는 이 킥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압박이 강한 팀 들어올 때 오나나의 사이드로 전환시키는 중거리 킥이 아주 빌드업 할 때 큰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오나나 너무 좋던데요. 네. 반면에 이제 비카리오는 선방력이 있고 빌드업이 오나나 이런 빌드업하고는 좀 다르게 뭐 빌드업이 오나나급 이런 빌드업은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발밑이 아예 안 좋은 선수는 아니고 그냥 뭐 그럭저럭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역량은 갖춘 또 선수죠. 그래서 선방력이 좋죠. 전에 있던 키퍼들이나 이런 키퍼들 뭐 그런 키퍼들이 뭐 그렇게까지 발밑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비카리오가 조금 더 잘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요. 맨유는 어쨌든 수비는 탄탄하잖아요. 좋아요. 바란도 안정적으로 잘해줬고 루크쇼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지 공수의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토트넘을 만나서 토트넘이 2명만 놓고 진짜 니코 헨리가 막 브렌트포드전에서 막 여기를 그냥 막 내 세상 이러고 공략한 것처럼 그렇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네. 아마 2명에 조금 받치는 형태가 누구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역시 뒷공간은 많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이것을 맨유가 어느 정도 공략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맨유전에서는 토트넘이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까지
했으면 프리시즌 때 해봤겠죠. 조금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어. 근데 그런 축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사가 나거나 그쵸. 맨유전에 아니면은 실점, 의외로 뒷공간 참사가 나거나 무너지면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그렇지. 반대가 될 수도 있을까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압박이 장난이 아니네. 포스테코글로 막 성공이 막 돼요. 역습 때 생각보다 역습이 좋네? 이러면 골을 넣을 수 있죠. 네. 하지만 1차전만 보고 또 지난 시즌에 테너 감독은 이미 지난 시즌에 맨유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부터의 테너의 색깔과 그런 장단점들을 쭉 끌고 들어왔을 때 분석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에서는 맨유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1대2 정도. 홈팀이 1, 맨유가 2. 저는 그 정도 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선. 저도 사실 맨유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몇 왜냐면 대면 전반적으로 맨유가 조금 더 선수들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아직 토트넘은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3대1 갈까요? 3대1. 네. 어우, 저보다 더 두 골 차. 저는 은근히 시속 게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원님과 하고 똑같이 왜냐면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토트넘 그래서. 홈 경기이긴 한데 홈에서는 이제 조금 경기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경기가. 그리고 시속 게임이 될 것 같고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감독의 축구 철학은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한데 빌드업 방식이 좀 다르고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조금 더 조직화된 풀백의 어떤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버티디한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압박과 전환 뭐 여러 가지 순간적인 어프터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통한 볼 배급 또 유기적인 스위칭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두 감독의 철학은 비슷하고 뭐 그런 건 지금 펩 가르디올라를 비롯한 현대 축구에서 조금 더 역동적인 전술 운영을 하는 감독들의 공통적인 전술과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제 색깔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축구장점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축구 잘 보세요.